두 번째 작전명, 없어선 안 돼.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또 원전이 굉장히 크게 또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쇼티지는 전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확실히 지금 SMR, 원전 쪽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원자력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에는 아리백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원자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신규로 이제 증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체코, 폴란드, 핀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투주 경쟁도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보통 이제 원자력을 2개에서 4개 정도 추가적으로 짓는다라고 하니까 이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는 체코 쪽에서 이제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때도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6월 달에는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보유하고 있는 테라파워가 SMR을 착공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내 SMR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월, 5월, 6월 달 계속해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도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SMR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SMR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급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고향이 울진이다 보니까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바다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든요. 아무래도 굉장히 원자력 발전소가 크다 보니까 냉각수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다 근처에 짓고 있는데, SMR 소형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도 SMR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을 SMR이 감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날씨의 좌우를 많이 받다 보니까 SMR 같은 경우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향후에는 비즈니스 사업이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는 전력 소모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게 다 저전력 이슈 때문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 데이터 센터 쪽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원전 쪽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 사실 미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원전 관련주들 바이든, 트럼프 관계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원전 산업은 대통령 누가 되느냐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IRA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폐쇄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전기차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원전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원전주들은 앞서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친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이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수요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원전주들의 주가가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어서 원전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될 그런 단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한 2, 3년 동안, 3, 4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습니다. 그들 종목들도 남들 쳐다보지 않는 수간에서 야금야금 시세가 났듯이 원전주들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지 않고 모멘텀 자체가 약하지만
그런 모멘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멘텀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도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많은 전력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전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원전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부진하지만 중장기관쯤에서는 저도 원전주들은 이제 좀 보실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관련해서 토픽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백일현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진이라는 기업을 토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한국 표준형 원자력에 납품하고 있는 4대 핵심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국내에서 원자력이 증설을 한다든지 우리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진이 원자력 계측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세월 3, 4호기에 계측기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착공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에도 연내 납품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보신다라면 그래도 계측기 부분에서 국내 경쟁사가 없는 독점적인 공급력을 갖추고 있는 우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 내에서 보고 계신 토픽 백일현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시죠? 저는 역시 이제 업종 대표주 맥락의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원전 사업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제 종합적인 원전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또 SMR 시장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수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기관 외국인 선호 종목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전히 제가 보기엔 더 유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유망하게 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한규수 매니저님의 토픽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